안녕하십니까. 팔체질의학 다섯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어, 저는 치료 목적에서는 어, 좀 관심이 적은 편입니다. 만약에 제 몸을 직접 제가 치료를 하겠다, 또 남에게 치료 행위를 하겠다 그러면 제가 의과대학을 다니고 의사가 되어야겠죠. 근데 저는 제가 이론에 대해서 지식 체계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걸 한 40쯤에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나란 인간이 이 실제적인 행위에 대해서 관심이 적고 사유, 어, 뭐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생각이죠. 예, 상상력, 어, 그리고 그 상상력의 뭐 끝판왕이라 볼 수 있는 그 이론에 대해서 어,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마흔 즈음에 깨달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의학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의학 지식이 어떤 건지, 그리고 지식을 구성하는 학문의 방법에 대해서 어, 관심을 가지면서 어, 팔체질 의학도 그런 면에서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팔체질 의학이 이렇게 운영하는 사용하는 학문의 방법이 좀 수준이 높아요. 수준이 높다는 얘기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그리고 경험할 수 있는 거 직접적으로 오감에 의해서 이런 방법으로 무장하고 전 세계를 이제 휩쓸고 있는 게 그리고 이 방법론이 또 문제가 많아요. 뭐 인간을 소외시키고 또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게 이제 과학의 실증주의 방법론인데 그걸로 이제 무장한 게 서양의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서양의학의 저기 의학의 노벨상 있잖아요. 다 분자생물학 어떻게 하면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작은 물질까지 그걸 규명해서 그 물질이 어떻게 몸속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감염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추적하는 게 분자생물학 수준에서 이게 전부 다 실증주의 방법론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데 대해서 뭐 필요하죠. 도움도 되고 또 강력하기도 하고. 근데 어, 인체를 새롭게 인체에 대한 지식을 구성할 수 있는 학문의 방법론으로 뭐 그게 다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전통 한의학에서 그 사용한 그 방법론은 실증주의 방법론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오늘 어, 오톡에서 이제 체질침해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오행의
상생, 상극 이 모형인데 이게 그 실증주의 방법론하고 달라요. 예.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기 그 좀 수준이 높은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그 지식 체계를 구성하는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인간의 몸을 바라보는 새로운 그림, 새로운 이미지 그걸 그리고 있는데 이런 전통 그 오행의 상생, 상극 이 모형을 팔체질 의학은 그걸 더 세련되게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그 세련된 그 모습을 이제 지금 안내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보는 책 항상 먼저 이 책을 먼저 떠올리고 자, 저는 어디까지나 이 이론, 원리 여기에 대해서 접근하고 여기 실제에 대해서는 제가 일체 거론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한의사도 아니고 이론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에게 안내하는 입장이고 제가 좀 추구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역시 제가 접근할 수가 없죠. 한의사께서 임상적으로 겪은 일들을 글로 구성했다고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이제 접근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는 체질 미담. 체질 미담은 입문서로 적절하고 자, 우리가 지나온 길이 이제 체질, 사상체질, 팔체질 그리고 생리와 병리 자, 체질침에 대한 간단한 소개, 체질침의 원리. 자, 이제 오늘 좀 깊게 알아봅니다. 자, 항상 이걸 이제 우리가 구성을 해야 돼요. 자, 여기 오장오부, 오장오부, 오장오부가 이제 장과 부가 이렇게 쌍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우리 인체가 이렇게 운영이 된다는 거예요. 생명현상이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데 이 생명현상은 바로 이 선천적인 불균형, 건강 상태를 지시하는 이 선천적인 생리적인 불균형으로 우리 생명현상이 일어나고 지속되고 만약에 이렇게 평행이 된다. 그럼 이건 죽음이라는 겁니다. 네. 근데 적정 범위에서 이렇게 불균형이 일어난다는 건 건강하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항진, 이쪽 저하, 센 장부가 더 세지고 항진, 약한 장부가 더 약해지면 저하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 이제 병으로 발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체질의학에서는 이 항진된 걸 마이너스하고 저하된 걸 플러스하는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한의학 그 용어로는 보사라고 합니다. 보사. 여기 자 돌보. 자 보는 플러스예요. 플러스. 그다음에 이 사는 이제 깎아내다 이렇게 깎아내다 뭐 없애다 예 그런 뜻인데 이건 이제 마이너스예요. 보사. 자, 보사로 그 치료를 접근할 때
이제 이쪽은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A-로 이렇게 항진됐으면 여기 4하겠죠? 마이너스 시키겠죠? 네. 그리고 이쪽 저하된 E-, D- 이렇게 저하된 장부는 이제 플러스 4를 하겠죠. 그래서 체질 치매 치료 또 체질약의 접근은 항진된 걸 4하고 마이너스 그다음에 저하된 장부를 5하고 플러스하는 그런 치료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 독특한 아주 특별한 방법론인 상생과 상극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시도하겠습니다. 자, 전통적으로 이렇게 오행이라는 그런 관념이 발달했습니다. 오행은 뭐 우리 동아시아 그 한자 문명권에서 거의 모든 영역에 정치, 그다음 뭐 문화, 오행이라는 관념이 들어가지 않은 분야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 오행은 이제 두 가지 운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상생, 또 하나는 상극. 자, 이 상생은 이제 플러스 해준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또 상극은 마이너스를 한다. 서로 깎아 먹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주석은 원장님께서는 상생과 상극을 단순하게 처리하지 않고 정확한 의미로 공명과 기량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하십니다. 즉 공명은 상생을 더 구체적으로, 기량은 상극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고 볼 수 있는데 자, 이 상생은 그 정확하게 한쪽을 플러스하면 다른 한쪽도 플러스가 된다는 이런 방향이 있는가 하면 한쪽을 마이너스 하면 관련된 다른 쪽도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서로 공명한다는 뜻으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극은 길항작용으로 설명하면서 그럼 기량은 뭐냐? 서로 어긋난다는 거예요. 길항. 서로 어긋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이 플러스가 되면 상대되는 쪽이 마이너스가 되고 서로 어긋나는 거죠. 바로 기량입니다. 이번에는 한쪽이 마이너스가 되면 다른 관계된 한쪽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자, 이 관계를 기량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상극과 상생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공명과 길항 기호로는 서로 같은 방향으로 이끌어지는 게 상생.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지는 게 상극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호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훨씬 쉽겠죠. 자, 그래서 전통 한의학에서는 상생 상극을 이렇게 한 방향으로 이렇게 두고 있어요. 보세요. 수는 목한테 플러스하고 목은 화한테 플러스하고 이렇게 일방향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상극도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작용해요. 금이 목을 마이너스 시키고 목은 토를 마이너스 시키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반대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 자, 수가 목에게 플러스 영향을 끼친다고 했는데 그럼 목은 수한테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저기 좀 관념적인 그러니까 실제와 들어맞지 않는 그런 그 일방적인 관계로만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일방적인 상생, 상극, 전통적인 이런 관념을 활체질 의학에서는 그게 아니다. 실제적으로는 이쪽이 영향을 주면 이쪽도 영향을 준다. 서로 상생의 영향을 주고받는다. 자, 목하고 금 이쪽은 서로 어떤 관계냐? 여긴 상극 관계라는 거예요. 예. 서로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서로 반대 방향. 그러니까 여기다가 플러스를 주면 이쪽으로는 마이너스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게 훨씬 더 실제 부합한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돌아가는 그런 모형이 실제 있을까요? 인간관계에서도 그죠? 인간관계에서도 어떤 A가 B를 해치고 B가 토를 도와주면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돌아가나요? 또 생태계에서도 가령 토끼가 풀을 뜯어먹는다. 풀을 해친다. 그럼 그 풀은 토끼한테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한쪽으로만 돌아간다는 게 실제 모형하고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정확하게 팔체질 의학은 장부간에 자 목화토금수라고 이렇게 오행으로 되어 있지만 다 이건 그 장부로 바꾸는 게 적절합니다. 목은 간담, 뭐 화는 심소장, 장부 관계로 이제 바꾸면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이 운동 관계를 상생, 상극지간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 병의 치료에서 어떻게 들어가나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제 자 폐대장이 여기 금이죠, 그죠? 예.
비위가 토예요. 심 소장이 화기, 심방광이 숙기. 자, 이 기운 자체가 지금 오행으로 이렇게 장부의 세기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관계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자, 가령 이제 이런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죠. 이런 문제. 자, 자, 이쪽에 이제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여긴 다 이렇게 옆에 붙어 있는 건 상생관계잖아요. 예, 서로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예, 공명하는 관계예요. 예, 그러면 보세요. 자, 만약에 그 심 소장이 만약에 그 저기 어, 약하다. 심 소장이 약하다. 어느 체질인가 한번 볼까요? 심 소장이 약하다. 자, 심 소장이 가장 약한 체질은 여기 나와 있지 않고 약한 체질은 이쪽에 있습니다. 심 소장. 그죠? 어, 수양 체질하고 자, 여기 금음 체질이 심 소장이 약해요. 예. 자, 이 약하다 그러면 약한 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약한 걸로 인해서 이렇게 불균형이 심화되면 이렇게 떨어지면 저하가 일어나면 이제 이 부분을 마이너스 해야 돼요. 플러스 해줘야 돼요. 플러스를 해줘야 되겠죠. 보호해야 됩니다. 자, 이 심소장을 어떻게 보호하느냐. 그 구체적인 이제 치료 방법이 이렇게 나와요. 심소장이 저하되었다. 그러면 플러스 해줘야 된다. 그럴 때 간담 비위를 어떻게 하느냐. 얘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얘를 갖다가 플러스 해줘야 돼요. 마이너스 해줘야 돼요. 플러스 해주면 얘가 기운을 얻고 기운을 얻으면 그 얻은 기운으로 심소장한테 플러스를 해주는 상생관계니까 간담이 플러스가 되면 심소장도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가 침치료나 약치료가 어떻게 되냐면 간담을 도와주는 간담을 플러스해주는 침을 놓는 거예요. 자, 다시 여러분들 저기 떠올려 보세요. 무릎이 아파서 예를 들어서 무릎이 아파서 그럼 얘를 바꿔볼게요. 무릎이 아니라 자, 심장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심장이 문제가 있어서 심장이 아파서 이렇게 보니까 이 체질은 심장이 약한 체질이에요. 보다시피 여기 심소장이 약한 체질이에요. 금음이나 수양 체질이에요. 자, 그러면 이 체질은 심장에다가 바로 치료를 하느냐? 그게 아니라 간담을 플러스해주고 비위를 플러스해주는 치료를 하면 심소장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여기 심소장이 약한데 심소장을 플러스 해주기 위해서 여기 간담을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플러스 해주면 심소장이
플러스 되고 플러스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수양 경우에는 심소장을 플러스 해주기 위해서 비위 이 토를 플러스 해준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자, 여기 그대로 나오죠. 간담을 플러스 해주고 비위를 플러스 해주면 심소장이 플러스 되어 가지고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상생의 방법으로 상생하는 침을 구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심소장에다 놓는 게 아니라 간담 비위를 보호하는 그 혈에다가 플러스 침을 놓는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심소장이 역시 플러스 해주기 위해서 상극 관계에 있는 신방광 또는 폐대장한테 어떻게 하느냐? 얘는 살려야 되겠어요? 죽여야 되겠어요? 심소장을 플러스하기 위해서는. 얘를 플러스하기 위해서는 이쪽은 마이너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해야 됩니다. 얘를 플러스하기 위해서는 상극지간인 폐대장을 마이너스 해야 되는 거예요. 놀랍죠? 네. 그러니까 심장을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심소장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상생관계에 있는 다른 장부 또 상극관계에 있는 다른 장부를 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를 갖다가 심소장을 돕는 방법은 전체 다른 장부들을 동원해서 얘 하나를 치료하는데 이 하나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얘한테도 협조를 구하고 얘한테도 도움을 구하고 얘한테도 상극에 도움을 구하고 비위는 상생에 도움을 구하는 그러면 힘이 몇 배가 되는 거예요. 얘 하나를 상대하기 위해서 다른 협조 상극 상생관계를 이용한다 그러면 몇 배의 힘을 더 훨씬 큰 힘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소장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플러스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장부를 네 군데나 이렇게 협조를 받으니까 엄청난 힘으로 치료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자, 어떻게 느껴집니까? 예. 그래서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제 자, 목양체질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자, 목양체질은 여기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불균형이 이렇게 진행되어 있어요. 간담이 제일 세고 심방광, 심소장은 중간, 그 다음에 약한 부위가 비위, 폐대장이 제일 약하게 이렇게 타고난 체질이라 그러면 모양체질에 어떤 치료를 할 수 있을까? 모양체질은 목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병이 걸렸을 때 목이 더 세지고 심방광도 더 세지고 비위는 더 약해지고 저하되고 이런 관계로 병리적인 선천적인 그 시소로 이렇게 치우치기 때문에 무조건 치료 방법은
간담은 마이너스, 심방광도 마이너스, 비위 플러스, 폐대장은 플러스. 이런 관계로 발전할 거 아니에요. 치료 과정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간담을 마이너스 시키기 위해서 심방광, 심소장, 비위, 폐대장을 건드리는 거예요. 다시 확인할게요. 만약에 오양체질에서 폐대장에 문제가 생겼다. 그럼 대장,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대장암이다. 뭐 이건 저기 실질적으로 뭐 이런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대장암이 걸렸다. 오양체질이. 그럼 대장암이 걸렸으면 뭐 대장을 잘라내고, 뭐 저기 서양의학의 그 치료 방법은 뭐 그냥 사투사투 잘라내는 거잖아요. 근데 팔체질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폐대장을 직접 건드리지 않고, 자, 비위를 어떻게 하겠어요? 비위를 플러스 시키겠죠. 예, 비위를 플러스 시킬 거예요. 비위를 플러스 시켜야지 폐대장도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심소장은 건드리겠어요? 안 건드리겠어요?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 중간이기 때문에. 그럼 심방광은 얘는 플러스 시키겠어요? 마이너스 시키겠어요? 얘는 마이너스를 시키죠. 심방광은. 얘는 저기 강한 부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간담은 역시 강한 부위이기 때문에 대장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간담을 계속 쳐댈 거예요. 마이너스 시켜야 돼요. 네. 자, 사침을 열심히 놓을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관계로 돌아가 볼게요. 자, 폐대장을 저기 목양체질은 폐대장이 약하기 때문에, 저하가 되기 때문에 폐대장이 문제가 생기기. 그래서 폐대장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상급 지간에 있는 간담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마이너스 시켜야 돼요. 자, 다시 보면 간담을 마이너스 시켜야 되는 거죠. 간담이 마이너스가 되면 상급 관계인 폐대장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간담을 마이너스 시킬 때 폐대장의 기운이 쑥 올라가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상생지간인 비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위는 플러스 시키면 상생이니까 폐대장도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폐대장을 플러스 시키기 위해서 상극지간인 간담은 마이너스 시키는 거고. 자, 상생과 상극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그 체질 치료가 서로 달라진다는 거. 자, 그러니까 이 그 이 장부 구조식을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놓고, 아, 폐대장이 복양은 제일 약하구나.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비위 플러스 시켜야 되고, 심방광 마이너스, 간담 마이너스. 그렇게 해서 그 중에 비위를 플러스 시키고 간담은 마이너스 시키면 폐대장은 플러스가 될 수 있구나. 자, 이 관계를 여러분들 이건 실증주의 물질에 기반한 서양의학의 그런 학문의 방법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훨씬 더 그 수준 높은 방법으로 우리 인체에 이렇게 적용이 되고,
또 검증이 되고 치료가 되고 있다는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원리가 얼마나 이게 탁월한가. 자, 이 구체적인 얘기는 이제 체질 미담 이 책에서는 이제 더 깊게 다뤄지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부분이 어렵거든요. 이 부분이 본격적으로 다루어지는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이 책을 목표로 계속해서 강의 수업이 이렇게 제일방적인 설명이지만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열심히 설명 듣고 따라와 주는데 꼭 책을 보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제 설명만 들으면 또 긴가민가 하실 거예요. 책을 보면서 이렇게 여러분 생각으로 이렇게 붙들어야지 이제 이론 체계가 쌓이면서 더 넓어지면서 두터워지면서 아, 팔체질의학이 뭔가 이게 대단한 지식의 체계가 있구나. 그걸 가늠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뭐 그거죠. 뭐 한의원에 가라 가지 마라. 뭐 그건 제 관심이 거기 있는 건 아닙니다. 저 역시 뭐 한의원에 대해서 침 맞고 이건 제 관심사가 아니에요. 뭐 아플 때는 저도 뭐 서양의학 세브란스 병원에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약도 지어 먹을 수 있는 건데 단지 지식의 체계로서 원리를 이해하는데 제 관심이 있고 흥미가 있고 재미가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진도를 나가볼게요. 고맙습니다.